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수요 민심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신통할 수요 민심 열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민심 열차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정치권의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2월 24일, 5일 양일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25일 날은 코스피의 지수가 3,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했죠. 27일에는 민주당이 법사위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28일은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첫 소환이 됐는데 그나마 오후에는 조사를 거부해서 실제 조사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29일에 이 대통령이 기재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민주당 43, 국민의힘 23이죠. 20%포인트 차입니다. 무당층이 무려 24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무당층이 13%였으니까 11% 지금 더 늘어난 건데요. 여론조사 꽃 지금 전화 면접 방식은 56대 23, 33%포인트 차입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50.6, 국민의힘 30%, 20%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여론조사 꽃 ARS는 61대 25로 35%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은 진보가 1.4% 많고 리얼미터는 진보 보수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은 약 7%, 그리고 ARS는 11% 이상 진보 표집이 많았거든요. 지난 대선 직전에 보수가 표집이 많을 때 이 정도까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꽃의 하우스 이펙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금 직무수행 평가요. 한국갤럽이 긍정 63, 부정 21로 긍정이 무려 3배나 높죠. 보수층에서도 긍정이 37이었습니다. 부정이 47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유보 의견이 16%나 됐는데 평소 유보 의견이 제일 높은 게 중도층이 높거든요. 근데 중도층 15%보다도 더 높습니다. 지금 보수층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 그 유보층들이 긍정으로 갈 경우 전체적으로 이 직무수행 평가가 더 상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지금 긍정이 59.7, 부정이 33.6인데요. 지난주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NGI도 거의 그대로고요.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과 ARS에서는 긍정이 72.8, 그리고 71.2를 기록했습니다. 진보 표집이 좀 많기 때문에 NGI에서는 긍부정의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꽃 다른 조사 결과 제가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 꽃은 긍정이 63, 부정이 30이었고요. 내란 특검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긍정이 73, 부정이 22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 인물을 전화 면접에서는 정청래 32, 박찬대 21이었고요. ARS는 38대 27. 두 조사 모두 11% 차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청래, 박찬대 그 당대표 이 지지율 막 보였었는데 두 의원의 대결하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판세 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론조사 꽃은 이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이 본 당대표 이 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표 한번 이거 보시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여론조사 방법이요. 네. ARS 안심번호 방식입니다. 전화 면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ARS 여론조사 한 4곳의 조사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전체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왼쪽의 수치가 민주당 지지층의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오른쪽은 그걸 100분율로 환산한 겁니다. 두 후보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그 차이가 18% 정도이고 정청래 의원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 18%면 적지 않은 퍼센트인데요. 지금 권리당원이 전체의 55%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30%인데 이 두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면 지금 85%가 사실은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론조사에서 10% 차이만 나도 대의원을 8대2로 이기지 않고는 저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18% 정도 차이가 난다면 대의원에서 아무리 앞서도 그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의 연령별 분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권리당원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5, 60대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20, 30대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앞서는데 실제 권리당원에서는 비중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지금 박찬대 의원에게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 다음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 그 박시영 TV하고 왔다 정치에서 조사한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왼쪽 게 박시영 TV인데 37만 명이 응답했습니다. 박찬대 27, 정청래 67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왔다 정치는 31만 명이 응답을 했는데 박찬대 32, 정청래 68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는 좀 독특하게 권리당원만 참여해달라 이런 이제 문구를 넣었습니다. 권리당원만 했는지는 알 수는 그렇죠. 없죠. 그런데 저희도 32대 63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조사 방식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민주당 지지층이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사 결과도 지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시간이 지나도 격차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왔다 정치 같은 경우는 한 6일 정도 조사했는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격차가 늘었습니다. 지금 박찬대 후보 쪽에서 의원 쪽에서는 뭔가 선거 전략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상황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후발주잖아요. 이 박찬대 의원이. 그래서 많이 따라왔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 선언한 만큼 뭐 지지자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없는 멋진 이 당대표 선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5주차 지금 이제 한 달 넘어서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나요?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여야 할 거 없이 모두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이 특징 뭐가 있는지 박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3일이 돼야 지금 4일 날 취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전 어느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주 독특한 리더십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리더십이 뭐 초반에만 반짝할지 앞으로 계속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좀 특별하다, 독특하다 이런 이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취임 초기에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금 몇 가지 특징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실행 중심의 실천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과 문제의 구조적 특징을 아주 빨리 포착하고 이렇게 삥 애둘러 가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바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발탁해서 어느 경우에는 자 뭐 실무자 참여시켜서
토론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방안을 찾아버립니다. 그리고 처리할 일은 즉각 처리하고 절대 뒤로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장을 강조하고 집행의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지금 해수부 연내 이전하라. 네네. 광주 무한공장 TF 아마 당일날 구성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용적인 의사결정과 탈이념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 시절부터 국정운영에 있어서 이제 실용주의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취임 후에 단행한 인사에서도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지금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출신의 이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켰고 보수 출신의 권오울 보훈부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그 민간 출신과 또 관료 출신을 아우른 AI 라인업이죠. 그러니까 AI 수석, 뭐 과기부 장관, 기재부 장관 네, 이런 그렇죠. 쪽 등을 보더라도 어떤 실용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청과 존중,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후보 시절 오랫동안 이게 더 씌워진 이미지는 강경, 독선, 배타의 이미지였습니다. 좀 자, 그런데 예. 대통령이 되자 드디어 국민들은 경청하고 포용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번번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다수의 국무위원들과 김밥을 먹으면서 장시간 토론을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까지 경청하고 설득하려는 이런 노력. 이게 뭐 정치 쇼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던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과제들 가운데 또 우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것도 해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출범한 이재명 신임 정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것이냐거든요. 고물가, 지금 고금리,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시장 속에서 이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할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정부하고는 다른 새로운 외교 기조,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더욱 이게 벌어진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봉합하고 통합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금 이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해결이 뭐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지금 광역의원을 한 명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지방선거에도 지난 총선 때 했던 연동형 비례제를 지방선거에도 도입을 하면 이런 어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좀 뭐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민들 많이 하시겠죠. 이거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하는 수요 민심열차 오늘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또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